몇 년 뒤이면은 쌍방울 그룹이 오토 원비어 그룹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유진철 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이 지난 토요일에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진행했던 뉴포 초대석 특별 생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하면서 이제 운을 띄웠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혼탁해진 상황에서 미국에 사는 해외 동포들의 역할론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무엇인가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유 회장은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수원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 그리고 관련 자료들 이 대북 송금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돌아왔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유 회장은 오토 원비어 가족 측 변호사에게 대북 송금 사건 판결문과 각종 관련 자료들 일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전달됐을 시간이고요. 지금쯤이면. 유 회장은 번역을 본인이 해서 전달을 할 생각이었는데 원비어 측에서 원본을 그대로 달라고 해서 오늘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역상의 오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게 원비어 측의 설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냐라고 저희 권영일 주필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유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범죄 인도 협상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 회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나 지금 이제 구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미국 감옥에다 잡아넣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으로 불러서 미국 법정에서 조사를 받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밟게 할 것이다. 예,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조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쌍방울 그룹이 오토 원비어 그룹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서 꺼냈습니다. 원비어 법에 의해서 상당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저희가 주목됩니다. 나아가서 유 회장은 이것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다음에 이화영 이 사람이 경기도 뭐였죠? 부지사였죠. 네? 부지사. 부지사. 그 이제 이재명이 밑에서 그분들 그 수원지방법원 네. 형사 제11 형사부 판결. 네. 이거는 김성태 판결문. 오. 네? 요거는 수원지방법원 15 형사부 판결문. 와, 두껍네요. 네? 네. 많죠.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이화영 수원고등법원 제1 형사부 판결. 예. 요 서류가 한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요걸 제가 번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토 원비어 측에서 네. no 원본 그대로 보내달라. 정말요? 연락을 하셨어요, 오토 원비어 가지고? 그럼요. 제가 가지고 이거 갖다 달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죠. 아. 자기네도 거기서 자기네가 지정한 그 번역사를 통해서 자기네가 공정하게 이것을 그대로 완전 무결하게 자기네들이 네. 번역을 혹시 내가 번역을 하면은 그걸로 토대를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날까 그렇죠. 봐.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번역상 오류가 생겨서 네. 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역시 변호사들 그 지적이 맞구나. 맞죠. 갑자기 이게 저희 단독 보도가 돼버렸습니다. 자, 오토 원비어법에 적용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이제 드디어 전달이 됩니다. 언제 전달하실 예정이세요? 요거를 이제 월요일 날 전달할 겁니다. 월요일요? 예. 오. 오늘 토요일이죠? 예. 예. 이런 것이 핵심적으로 이제 이재명 목을 쥐어 들어가는 김성태, 이화영 이 사람들이 미국에 끌려오던 관타나모 형무소에 들어가 앉아있건 이재명이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낚싯밥이 돼가지고 네. 이재명까지 이제 걸려 들어가는 변호사들이 일단 이렇게 뭘 하나 물잖아요. 네. 그럼 안 놓습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갑니다. 더군다나 원비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퍼스널. 유 회장은 저희 NMP 뉴스와의 생방송을 마친 뒤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비어 측 변호사가 물어봤답니다. 유 회장한테 도대체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유 회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재명 관타나모로 보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유 회장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 로버트 톨친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예, 로버트 톨친이라는 변호사는요, 과거에 원비어 사건 담당 변호사의 고문 역할, 자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명성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2015년에 탈북민을 돕다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납치돼가지고 평양에서 사망한 김동식 목사 사건, 이 김동식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남동생인 김용석 씨를 대변해가지고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9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5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이 뭐였느냐?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라라는 건데 뭐 북한이 돈을 주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지만 국제사회가 홀드하고 있는 돈들, 이 돈들을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류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판결을 받아낸 장본이 바로 톨친 변호사입니다. 이 톨친 변호사는 10수차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인권 변호사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 회장은 원비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톨친 변호사의 전문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관타나모에 악질 범죄자 외국인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타나모에 가서 수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들의 죄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이 죄값을 치르게 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나서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미 그러한 전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인 쌍방울 그룹이라는 기업이 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진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진행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뭐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일단 조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게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내라라고 요청하는 거는 해볼 만도 한 것이죠. 그건 이제 이쪽에서 원비어 측의 변호사들이 먼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의 상황을 보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일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CIA에 신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CIA에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은 국토안보부 쪽에서 그 CIA에 접수된 신고를 전달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주면 국토안보부 쪽에서는 해당 국적자에 대해서 미국 비자를 발행해주지 않는, 거부하는 이러한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전직 국토안보부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뉴스메이커 USA라는 매체가 이러한 보도를 내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고요. CIA에서 한국어로 신고 접수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죠. 사실 그 페이지가 만들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2022년에는 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CIA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그 신고 접수 페이지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CIA 본부 홈페이지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칸이 있습니다. 뭐 익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CIA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이제 신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종북 활동 내지는 종중 활동, 중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사회의 동요를 일으키고 특별히 반미 활동을 한 사람들, 반미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반미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정황신고 이런 것들은 해주시면, 증거자료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정황신고를 해주시면 그것이 국토안보부로 전달이 돼서 해당 인사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그냥 추측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왔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유진철 회장은 지난주 토요일 저희 생방송에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사실 과거에 미국에 있는 한미 동맹 강화 단체 한 단체가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할 계획을 가졌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바로 다음 날 워싱턴 DC 집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하필이면은 집회 허가를 받는 것이 좀 원활하지가 않았었고,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해가지고 행사를 이제 집회 허가를 안 내주는 블락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회 허가 받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행사에 후원금을 대주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거액의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을 했다가 말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이 행사가 진행이 안 돼서 아주 워싱턴 쪽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규모 집회를 하지를 못하고 아주 초라하게 집회가 된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렇게 그냥 그 워싱턴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만 해가지고 초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아예 워싱턴 DC에 다 모여서 집결해서 목소리를 높여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유진철 회장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바로 60년대 초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했던 바로 I have a dream 연설이 나왔던 바로 그러한 모습, 전국에 있는 흑인 유권자들, 잠재적인 유권자들, 이 흑인 시민들이 진짜 워싱턴 DC에 수십만 명이 모였던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좀 연출해 보고 싶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한인 사회가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몇천 명이라도 모여서 한인 사회, 한인들의 목소리를 한 군데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굉장한 메시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이것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국회의사당, 연방 의회 그 앞에 잔디밭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뿐더러 미국의 의원들, 연방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호소함으로써 충분한 어떤 실효성 있는 결실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제안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접한 정보로는 현재 이 방송이 지난주 토요일 날 나갔는데 이 토요일 날 나간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휴스턴에서도 참여하고 싶다, 보스턴에서도 참여하고 싶다, 뉴저지, 뉴욕도 그렇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몇 분들이 우리 그런 거 진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씩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 모임이 지금 준비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뭘 한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희 미국 내에 있는 동포들도 한국에 계신 조국에 계신 동포분들과 마음이 지금 같다라는 것, 그것을 좀 깊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보수 대통령으로서의 좋은 모습들, 이것들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일하는 모습을 저희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보고 싶은 겁니다. 한미일 3자 공조 체제, 협의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뚝심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능력과 함께 마주친다고 하면 진짜 인도 태평양 전선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강한데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자칫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모습이 될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각각 내각에 임명한 그 인사들이 아직 상원의 인준 절차를 다 받지 못하면서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금 질질 늘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또 지금 한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는 데다가 지금 좀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 전쟁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지금 한반도 문제가 약간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안타까움은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결론은 뭐냐?
한국과 미국이 아주 강한 동맹 체제를 가지고 인도태평양 전선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필요한 인물이라는 인식, 이 인식을 지금 다 차고 있다. 이건 굉장히 공통적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 지금 아주 대표적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대북 송금 관련된 사람이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 돈을 준 거는 잘 모르겠는데 USB를 건네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유엔 제재를 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유엔 제재를 어긴 거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절차를 통해서 미국이 조사에 나서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앞장을 서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앞장을 선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계신 동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센 펀치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